네, 그러면 지장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원님들도 지금 쓸 준비 되셨죠? 네, 지지 12글자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지 12글자. 뭐부터 써야 될까요? 그렇죠. 저 쓰겠습니다. 네, 인, 묘, 진, 봄의 글자죠? 그 다음에 뭐 써야 돼요? 네, 사, 네, 오, 리, 여름의 글자고요. 그 다음에 신, 그죠? 유, 술, 가을의 글자고요. 그 다음에 해, 자, 축.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같이 쓰셔야 합니다. 저랑 같이. 그죠? 쓰셔야만 네, 이 명리가 늘어요. 자, 이 중에서 지금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제가 인묘지는 무슨 글자? 어떤, 이거 방합이죠? 봄이죠, 봄, 스프링. 사오미는, 그죠? 여름. 신이슬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 그죠? 네. 그 중에서 각 계절의 첫 번째 글자. 너무 쉽죠? 봄을 여는 글자. 이모. 그죠? 여름을 여는 글자. 사화. 그쵸? 네. 그 다음에 가을을 여는 글자. 신금. 겨울을 여는 글자. 네. 해수가 됩니다. 그죠? 자, 각각의 계절을 여는 글자. 인, 사, 신, 해. 총 4개의 글자예요. 그렇지. 4개의 글자가 됩니다. 그죠? 각 계절을 연다라고 해서 사생지. 이 생, 살아있다는 뜻이죠. 사생지지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신의 요 사생지의 지장간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인, 사, 신, 해가 됩니다. 네. 각 계절을 여는 글자기 때문에, 그렇죠? 생생 우동처럼 생생 튀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활성기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지에 인사, 신, 해가 있으면 항상 통통 생생 튀는 겁니다. 그쵸? 바빠요. 활성기체이기 때문에. 그죠? 저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네, 인목과 신금이 있죠. 인사신해가 다 지지에 깔려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붙잡아주는 뭔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각각의 글자가 활성기체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너무 사방으로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는 글자가 필요해요. 각각의 행을 잡아주는 글자. 뭐밖에 안 되죠? 네, 토밖에 안 돼요. 토행밖에 안 되는데 천간의 토가 뭐가 있어요? 천간의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근데 기토는 인사신해를 잡아주기에는 그 힘이 좀 부족해요. 기토는 좁은 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드시 무토가 있어야 요 사생지들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생지 밑에 글자는 첫 번째 지장간은 반드시 무토가 다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무토를 이렇게 다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글자들을 잡아주는 역할의 글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힘이 약할까요? 아니면 강할까요? 무토는 사실 인사신의 무토는 지장간에서 힘을 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처음에 이런 글자들을 잡아주는 글자인 지장간 첫 번째 글자인 무토가 다 필요하다. 기토는 잡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지장간의 첫 번째 글자. 이거는 뭐 인사신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지장간의 first가 되겠죠. 첫 번째 글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여기라고 부릅니다. 명칭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글자는 사실은 가운데 있는 글자니까 뭐가 될까요? 그쵸? 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기의 글자는, 사생지의 중기의 글자는 각 글자에 삼합의 대표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목은 어떻게 삼합으로 운동을 하죠? 네, 이 위에다 좀 작게 써볼게요. 무슨 운동이에요? 그렇지. 인, 오, 술토 운동을 하죠? 자, 인오술 운동의 대표 첨간의 글자 뭐가 됩니까? 네, 병화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사화는 어떤 운동을 하죠? 지지에서. 그쵸? 사유축 운동을 하죠? 축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사유축 운동의 대표 첨간 양간 글자 뭐가 됩니까? 그렇죠. 경금이 됩니다. 사화에 경금이 있고 임목에 병화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잊으시면은 안 돼요. 자, 그럼 신금, 가을은 무슨 운동을 하죠? 네, 첫 번째 사생지 글자. 그렇죠. 신자진 운동을 하죠. 신자진 운동을 한다. 그럼 요것의 대표 글자, 양간의 대표 글자는 뭐가 됩니까? 그렇지, 임수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에 임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해수만 남았어요. 해수는 무슨 운동? 그렇죠. 해묘미 운동, 목운동이잖아요. 해묘미 운동, 목운동의 대표 양간 글자. 그렇죠. 간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중간 글자들은 힘을 좀 쓰겠죠? 임목의 중기는 병화, 사화의 중기는 경금, 신중에 뭐가 들었다? 임수가 들었고, 해수에 뭐가 들었다? 간목이 들은 거를 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글자를 우리가 하도록 할지요. 마지막 글자는요, 우리가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본기라고 합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본기. 본. 뭐 근본이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본 본. 자, 여기, 중기, 봉기. 무슨 말이냐면 인사신해잖아요. 이 임목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무슨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본래 글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 쉽죠? 이게 제일 쉬워요, 사실. 간목이 됩니다. 사화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뭐가 돼요? 네, 그렇죠. 병화가 되고요. 신금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뭐가 되죠? 네, 경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수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네, 임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생지에는 총 몇 글자가 들어가요? 지장간이 뭐예요? 총 3개의 글자가 들어갑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생지 지장간부터 우리가 배웠는데 총 3글자고요. 왜 우리가 사생지라고 부르느냐? 각 계절의 글자를 열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생생우동, 통통우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생지라고 부르는데, 자, 이거는 활성기체이기 때문에, 아니 그 계절을 열어주려면 뭐예요?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장간에서 요 글자를 잡아주는 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데, 기토는 이 활성기체를 잡아주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반드시 무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사신의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무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명칭으로 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무토는 힘을 쓰지는 못하겠죠. 그냥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 중기는 뭐냐면 각 이 글자의 삼합의 대표 글자, 삼합의 대표 양간이 들어가요. 임목은 인호술 운동을 하잖아요. 병화의 운동이죠. 사화는 사유축 운동을 하니까 경금의 운동이고요. 양간 글자만 의미하는 겁니다. 딸려가는 글자, 음간 글자 말고요. 신금은 신자진 운동을 하죠. 그러면 임신, 그 중에서 임수, 양간의 글자만 가능한 거고요. 해묘미, 간목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중기는, 사생지의 중기는
뭐예요? 삼합의 대표적인 글자, 양간의 글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글자를 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기는 근본되는 글자에게 제일 쉬워요. 임목에 근본되는 천간의 글자 간목, 사화에 근본되는 천간의 글자 병화, 그쵸? 신금에 근본이 되는 글자 경금, 해수에 근본이 되는 천간으로 올라가면 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나중에 하다 보면은 외워지십니다. 이런 원리로 돼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글자들은 이거죠. 가운데 있는 중기가 됩니다. 임목에 병화가 들어가 있고 사화에 경금이 들어가 있고 사중에 경금,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중에 임수, 그렇죠? 해중에 간목을 볼 줄 아셔야만 합니다.